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조입니다. 저는 오늘 그 외주 용역,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으로 치면은 임가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자체 제품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좀 전환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에 있기 때문에 제조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는, 저는 뭐 임가공도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OEM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가공 업계나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는 그 업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내가 제품으로 전환을 하겠다, 내가 혹은 나만의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그런 쪽으로 흥미가 있는 이제 대표님이 계시다면 저의 사례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으로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앱 만들어주는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제조업 대상으로 제조업에서 주로 쓰는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웹이나 아무 홈페이지나 만들고 아무 앱이나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소개팅 앱을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돈 얼마입니다 하고 만들어주고 납품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들의 어떤 임가공이나 이런 그 용역 서비스 제공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당연히 유사하게 저도 뭐 미수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거는, 제조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한번 생기면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홈페이지나 앱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만드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들면 만들고 땡이지, 내가 홈페이지 이번 달에도 만들었으니까 다음 달에도 만들고 다다음 달에도 만들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뭐 흔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업적인 면에서는 제가 오히려 조금 더 불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품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품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일단 제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열심히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앱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요청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원을 뽑아야겠다 싶어서 직원도 뽑고 해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매출이 뭐 한 10억 정도까지 갔었는데, 야 이거 개빡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이거로 매출을 100억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100억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더 의뢰를 많이 받고 사람 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남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생각했던 고민 중 하나가, 제가 혼자 뭐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앱 만들어주고 할 때의 그 수익이 직원이 있을 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청은 더 많아졌는데, 직원을 두니까 품질 관리를 또 하게 하는 뭐 그런 품질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팀원도 필요하다 보니까, 일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나의 수익이, 정확히 말하면 나의 급여가 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남의 홈페이지나 앱 만들어 주면서,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 100억을 어떤 그 달성할 자신도 없었는데, 달성한다고 해도 이게 돈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해야겠다,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줄이고 제품 개발을 시작을 해요. 그때 저희가 그 타겟을 했던 게 제조업 분야였습니다. 제조업에서 쓰는 생산관리, 보통 이제 인사회계 쪽으로 많이 쓰시는데, MES 시스템이 있긴 한데, 이제 설비에서 뭐 센서 데이터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뭐 설비가 언제 고장 날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때는 많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그 작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엑셀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보통은 어떤 그 제조업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개발업체 찾아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구독형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냥 웹이나 홈페이지 이런 것들 개발을 이제 의뢰를 안 받다 보니까 매출이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미 직원이 있었잖아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급여가 있고 저도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급여를 낮추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제품을 만드는 순간 좀 좋은 건 뭐냐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납니다. 내가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매출밖에 없어요. 근데 매출로 달성할 수 있는 그 이익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10억이다 그러면, 뭐 제조분들도 제가 보니까 이익이 엄청 높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0%다 그러면, 내가 사실 10억의 매출이 이르면 1억 정도가 이익이 남고, 1억으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1억으로 제품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인건비도 그렇고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제품이 실제로 이 시장에서 잘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제품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수정을 하고 이런데 시간이 들어서 사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매출을 통해서 모아놓은 돈은 사실은 뭐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돈이었고, 제품을 만들 의미가 없는 돈이었죠. 그럼 제품을 만들면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IT보다 제조업이 더 많아요. 사실 저는 그 제조업분들이 꼭 제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 소부장 쪽으로 가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으로 가면 R&D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꼭 타가지고 활용을 할 수 그렇게 활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 정부 지원금 뭐 몇 천이다 1억이다 그럼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1억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벌려면 제 기준으로는 매출 10억이 필요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10억을 한다고 해도 1억이 안 남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현금으로는 그 재무제표로는 1억이 남는데 통장에 1억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세금도 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융자인데, 융자도 그 일반 용역 서비스를 내가 한다고 할 때보다 내가 기술이 있고 이게 시장이 있는 거고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짜가지고 할 때 훨씬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제품 기반으로 내가 융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를 받을 수가 있죠. 제조업분들은 일단은 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보통 아시는 게 융자, 그 다음 아시는 건 이제 정부자금. 정부지원금까지는 많이 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다 그러면 설비 구매해도 내가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바우처 사업이다 그러면 내가 뭐 그냥 대충 뭐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게 별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진짜 쓸모가 있냐 없냐는 뭐 차치하고 나서라도 여기 정도까지는 보통 아시는 거죠. 투자는 거의 고려를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조업도 잘 되신 분들 보면은 투자 크게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나의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역으로 어떤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초반에 제품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보다 용역 베이스의 그 업체가 돈을 더 잘 법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아니 내가 더 돈을 잘 버는데 왜 나한테 투자를 안 해주지?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용역 베이스의 사업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주질 않는 거죠. 그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뭐 단적인 예로만 들어도 보통은 용역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업체 대표님들이 본인 기술이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제조업분들 미팅을 많이 다녀도 기술이 되게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장을 시키냐, 이런 분야로 가면은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홈페이지나 앱 만들어주는 어떤 사업을 시작한 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퀄리티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남들 뭐 한 달 걸릴 거 나는 2주 만에 만들고 그럼 나는 돈을 2배로 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을 갖는데,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일할 때는 컴플레인 받은 적도 없고, 저는 채용 제의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뭐 박사급만 일하는 그런 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채용 제의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직원을 고용하고 나니까 뭐 엄청난 이제 컴플레인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또 이제 나의 기술과 다르게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였죠. 근데 제품이 있으면 이 확장성이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제 막말로 한 예로 제가 아는 어떤 이 제조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때그때 알바를 했어요. 생산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알바니까 알바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알바를 고용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용역 기반의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바를 쓰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제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부에서 BOM이든 BOP든 그런 어떤 내부 자료가 있고 이대로만 해라 라고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다면 늘어나는 매출 대응도 훨씬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직원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기술 기반의 용역 서비스를 할 때 문제 중 하나가 내가 이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지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약간 다른 얘기로 빠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금들을 융통을 하면서 제가 그 제품을 개발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지지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그 판매를 하는데 드럽게 안 팔려요. 이제 드럽게 안 팔리는데, 그래도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거를 이제 쓰는 고객들이, 제가 이제 용역을 할 때, 이거 아마 임가공 서비스 하는 분들 다 이제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용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 기능 좀 추가를 해줘, 그리고 혹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수정을 해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제조업도 비슷하죠. 이거는 아마 임가공 쪽의 어떤 제조업도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비슷하고, 뭐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데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 요청이나 이런 게 왔을 때, 혹은 뭐 본인들이 제시하지 않은 어떤 그 QA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다시 다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내가 처음에 제공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퀄리티 체크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걸 얘기하면서 너네 이거 불량이야 이렇게 때려버리고, 우리 임가공 하는 사장님들이 그걸 그냥 공짜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다시 납품을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저희도 비슷합니다. 뭐 인테리어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비슷하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분들은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품으로 가면 좀 다릅니다. 제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그건 고객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안 사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떠한 기능이나 그 고객이 그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던 기준을 내가 맞춰준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의 영역이 돼요. 그거는 너네 너무 고맙다, 나의 이런 영역, 나의 어떤 이런 니즈를 맞춰주는 거가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너희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시장에 라포가 세워서 저희도 타겟으로 하는 그 제품의 고객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조업분들 영업을 다니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거 돼요? 이거 아무도 안 쓰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별로 저는 그거를 사실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우리 제품을 쓰는 고객군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게 제품을 하다 보면 그게 확실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영업이랑 마케팅 역량이 굉장히 강화돼요. 내가 업계에 도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 때 내가 이제 홈페이지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홍보하거나 영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제 홈페이지 잘하는 사람, 그러면 홈페이지를 잘하는 사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조업계도 해외에 굉장히 싼 공장과의 단가 경쟁이 굉장히 힘들지만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엄청 나거든요. 소프트웨어는 특히나 유통에 걸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혹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데 개발자들이 어차피 AI 쓰기 때문에 잘합니다. 걔네도 어차피 AI를 똑같이 써요. 옛날에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AI 쓰고 잘하고, 언어도 어차피 AI로 번역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됩니다. 걔들보다 더 정말 싸게 홈페이지 잘 만들어줍니다 라고 했을 때 광고나 영업의 효과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제품이 해당 시장에서, 해당 도메인 영역에서 쌓아온 어떤 레퍼런스와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영업을 할 때 내뱉는 어떤 멘트나 자료의 수준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제품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제품의 퀄리티만 노하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일을 하는 업무 스타일에서의 이 페이퍼워크, 이제 서류 관련된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 홍보 관련된 이런 능력들도 같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 1차 벤더라고 해도 제품을 가지고 제가 어디에 납품을 하는 1차 벤더입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는 QC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팅이 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용역을 가지고, 용역으로 사실은 임가공으로 1차 벤더 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임가공으로 내가 어디 큰 회사랑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 가공 기술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회사로서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게 좀 현실이기도 하죠.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로 이제 외주 용역 기반의 팀일 때랑 지금 제품 베이스 기반의 팀일 때랑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을 하는 팀이 외주 용역도 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은 외주 용역을 잘하는 팀이 제품 개발 기반으로 납품하는 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느 업계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니까 고객군이 늘어나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루트 이런 것도 생기다 보니까 저희 제품을 해외에서도 저희가 수요가 있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제품 기반의 매출이 어느 정도 생기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일단 저는 돈을 사실 많이 버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예전 수준의 매출을 제가 다시 달성을 했거든요. 일단 확실히 달라진 게 주말이 생겼습니다. 주말과 휴일, 그리고 퇴근 시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본 그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대표님들의 저하고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였냐면, 제가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앱 만들어주고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제가 휴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임가공 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휴일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은 이제 경쟁력이라는 게 단가밖에 없으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그냥 이러다가는 어차피 회사가 망할 수 있고, 내가 나이가 들수록 회사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더 젊은 애들이, 저는 임가공이나 이런 비슷한 용역 서비스 제공하는 업계는 무조건 젊은이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더 이상 젊은이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려올 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개발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굉장히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제품 개발을 했고 어떤 게 좀 힘들었고 어떤 것들을 좀 활용을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제조업에서도 내가 좀 제품을 하고 싶은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업계는 좀 다르지만 전 비즈니스 스타일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게 조금,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솔루션 제조업에 영업을 하는데, 아마 제품 하시는 분들도 제조업의 큰 기업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저랑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공감하시고 아마 좀 나름대로 이런 그 케이스도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